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인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산재 신청 서식, 다시 말해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신청서에 여러분을 치료한 그 주치의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치의사 소견서 작성을 해당 서식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는지 근로복지공단 그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업무 처리 기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법정 서식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 진단서로 접수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점 강조드리면서 불가피하게 법정 서식을 준수하지 못한 채 접수할 경우 그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그 원칙적인 그 입장을 설명드리면 재해자가 산재요양 신청 시 요양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주치의사 소견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주치의사를 통해서 작성을 받은 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법정 서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에 재해자가 작성하는 그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직접 작성하고,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치의사 소견서 작성은 반드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청 상병을 진단한 병원 주치의사로부터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산재 접수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치의사가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치의사 소견서 없이 제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서식을 미리 발급받지 않은 채 그냥 일반 병원에서 사용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요양신청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따른 소견서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자체를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원칙으로 민원 서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법정 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민원 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어떻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근로복지공단의 그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사건의 경우 사고나 업무적인 그 상황이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의학적 소견에 해당되는 병명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접수된 민원 서류를 내용상의 흠결로 바로 반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도록 보완 요구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민원 서류 처리의 그 기본 절차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 요구 절차를 진행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보완 요구 기한을 정한 후에 보완 요구 통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그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 기간을 재해자와 협의한 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자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환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기간 내에 신청인이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서 접수한 민원 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려 처리를 할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은 민원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이를 반려하기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그 보완 절차의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치의사 소견서에 대한 그 작성을 법정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일반 진단서로 제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의학적 소견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진단서에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 예상기간도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법정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사항들이 어느 정도 작성되어서 행정처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비록 법정 서식이 아니더라도 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학적 소견을 읽는데 그 세부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주최의사에게 소견조회를 보낸 후 보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가 직접 서류를 보완해서 법정 서식의 서류로 주최의사 소견을 받아오면 제일 순조롭게 처리되겠지만, 제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서식을 못 받아줄 상황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주최의사에게 소견조회를 해서 직접 보완 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최의사 소견서 작성을 해당 병원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최의사가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태로 인해서 공단에서 소견조회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해도 보완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신청인에게도 기책 사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일 내에 보완이 안 된다고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서 특별진찰을 통해서 제3의 특징 의료기관을 정해서 소견서를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 시 법정 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접수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떤 절차로 업무 처리를 하는지 그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